국민의힘을 좀 까달라 해서 지금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말고 저쪽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윤시원 씨, 윤지평선 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그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장성철? 네, 공관과 뭐 어쩌고 소장. 뭐죠? 이게 김무성 원래 비서였죠? 네, 보좌관. 이게 엑스파일을 봤더니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게 논쟁이 점화된 거예요. 일단은 그 엑스파일 건 하나하고 이동훈이가 10일 만에 사퇴했잖아. 이거 보면서 아마추어인 측면도 있겠지만 윤석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논란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나면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이준석 컨벤션 효과가 이제 빨리 꺼졌고 이런 상태에서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일단 이동훈 사태부터. 이동훈은 지금 내가 봐도 좀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 조선일보 출신의 그 특유의 성격이 느껴지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언론사를 사퇴했는데 거기 들어온 그 카톡방에 들어온 뭐 기자들한테 뭐 후배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소리 막 했었다가 갑자기 처음에 이제 그 논란이 뭐냐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해도 된다는 입당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바로 한두 시간 만에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만뒀다는 그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랑 부딪혔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동훈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 그냥 쉽게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훈 씨가 배 잘못 탔구나 하고 빨리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그 개원할 때 초반에 초선 의원실에서 이렇게 흔하게 있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이나 이제 그다음 넘버 2 보좌관들이 경력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 방에 올 때는 그동안 그 초선 의원이 되기까지 어떤 그 프로필을 보고 어떤 그 역량을 딱 감안해서 딱 결심을 하고 딱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딱 이렇게 한 달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회의 한두 번 해보면 딱 이렇게 사이즈 나오거든요. 다른 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경력이 있고 능력이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방 옮기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딱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동훈 씨도 지금 일주일, 열흘 정도 걸렸다고 했죠. 열흘 정도, 그러니까 더 이상 윤석열 물이 들기 전에, 윤석열의 냄새가 몸에 배이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지 자기가 다음 그 스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넓어지니까 영리하게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그 구조는 이동훈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을 쫓겨났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세상의 모든 구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동훈이라는 사람을 조선일보에서 빼왔잖아. 그래서 뭔가 일을 시켰잖아. 근데 메시지가 계속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건 정정하고 가면 돼요. 왜 그만두느냐면 윤석열의 또 다른 측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측근한테 뭔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그게 한 번 잘못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나는 좀 핫바지 같고 또 다른 측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측근한테 받은 메시지하고 윤석열이 내는 메시지하고 달랐기 때문에 이동훈이 혼선이 왔던 거거든. 저도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안철수랑 똑같은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랑 이야기할 때는 그 결론이 아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 그래서 그만두는 케이스는 윤석열 씨가 이동훈이 그만두면 윤석열이 있을까 커지잖아. 근데 윤석열이 그만두게 한 케이스가 아니고 이 모든 케이스는 윤석열 측근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보란 듯이 저 새끼 있는 한 내가 이 일 안 해 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네. 사퇴냐 경질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결정적으로는 사실 그 최경영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뭐 27일 정도에 대선 출마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윤석열이 아니다 차차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엇나가는데 이게 기자 시절에 기자와 검사로 만나는 것과 대변인과 후보로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위치의 차이. 다르지. 네. 여기에서 이동훈이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라디오 인터뷰 이후에 그날 저녁에 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변인이 둘이잖아요. 뭐 우리 앞으로 잘 해봅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지금 그만둔 거거든요. 그 말은 얘를 잘린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간 거다, 뛰쳐나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포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친구가 장해찬 얘기하는 장해찬. 것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장해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신복이라고 얘기하는? 아, 그거는 네. 이제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래서 이동훈이가 사실 장해찬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렇게 깔아봤거든요. 그냥 윤석열의 한 명의 그냥 지지자일 뿐이다. 예, 이렇게 무시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이 자기 말보다는 장해찬의 말을 더 듣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사실 삐진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 그 1시간 만에 번복이 됐죠. 국진당에 들어옵니까? 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완전히 장담을 해놨는데 1시간 만에 아닙니다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0일 딱 되자마자 나갔죠. 근데 이 공보 담당관 대변인이라고 해서 한 명 더 있잖아요. 이성락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SNS 담당이고 이 사람은 이제 오프라인 담당을 하는데 오프라인 담당이 이렇게 장해찬이라는 자기가 취급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먼저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엑스파일이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알았어. 네. 먼저 가지 마. 이거 마무리합시다. 네. 아, 이동훈 씨가 엑스파일을 봤다? 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이따 얘기 나오겠지. 연결돼 그러니까 있다. 요거는 그 대변인 사태에서 어떤 걸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냐면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 전에 한참 문재인 정부 막 총장이 됐을 때는 자기 인사권을 사실상 썼단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 사람들 승진시켜달라고. 그 구조만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국가가 세금으로 이 사람의 뭔가를 시켜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누군가가 자기 뭐 대검 부장들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 갖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능동적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뭔가 누군가와 이런 사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검찰총장에 나오고 나서 어쨌건 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 뭐 이런 기자들을 갖다가 뭘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떠오르는 뭐 이동훈이나 뭐 등등 몇 사람만 떠오르지만 그 나름대로 윤석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뭐 공보단이네 뭐네 해갖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계속 엇박자가 나는데 그 일 시키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이게 이제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국가를 운영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겠어요. 실제로 지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선 준비해갖고 그 팀들 보면요.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막 카톡으로 이동훈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 차이를 한번 보는 것 같고 요거는 뭐 동훈이는 오히려 빨리 탈출한 것 같다고 보고요. 근데 그 동훈이가 이동훈이요. 이동훈이가 엑스파일 보고 탈출했다. 그 이야기. 먼저 한번 발제 한번 해보세요. 드러나 보게. 아, 네, 바로 짓밟힌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거, 이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제 김무성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보수 쪽 사람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내리긴 했지만 이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파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사실 송영길 대표가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엑스파일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사실 엑스파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권에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은 왜 엑스파일을 안 가지고 있고 야권 인사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예요. 진짜 이게 여권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이잖아요. 야권 쪽 사람들보다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야권 인사들은 대부분 윤석열의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보수 언론들이 갑자기 윤석열로부터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진당 의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세우게 되는 것이 윤석열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뭘 봤다? 엑스파일을 봤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쪽에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동훈, 그럼 여기서 조중동은 과연 엑스파일을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권에서 흘러나간 건데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 윤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했을 때 김진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윤석열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것이 엑스파일은 아닐까요? 그것이 확산된 건 아닐까요? 그것이 정리된 건 아닐까요? 저는 야권에서 엑스파일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것이 이미 거기서 돌았고 이동훈은 그것을 보고 얘는 내가 케어 못하겠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번복하게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장해찬 막 감싸고 돌면서 아니, 지금이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장해찬은 그 예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성철이 페북에 쓴 글, 그러니까 윤석열 X파일 때문에 후보가 되는 게 불안하다, 위험하다라는 그 글이 장성철이 그렇게 임팩트 있는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페이스북을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이건 이미 판이 뒤집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그런 거죠. 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엑스파일을 보니까 이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되겠네 이거잖아. 장성철 이야기는. 그때 김무성이 페북을 하나 쓰죠. 나는 장성철하고 최근에 연락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정치 공작으로 보는 거죠. 시각이 야 장성철이 김무성이고 김무성하고 유승민 등등 하면은 그쪽 세력이 이제 윤석열 본격 경제에 들어간 게 아니냐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불리는 거 이야기는 그래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2장짜리 압축본. 요즘 누가 긴 거 읽어 짤을 보지. 그리고 그게 다 들어간 20장짜리가 있다는 건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가지라면서 손을 왜 세 개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요. 좀 헷갈렸잖아요. 하나 더 있는 거. 아니 내 숫자를 예시한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거 아까 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청문회 할 때 갖고 있던 자료, 뭐 윤대진 뭐 이런 건들, 이런 건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건, 난 그 말에 동의. 그러니까 요 엑스파일은 국민의힘 쪽 정치 세력이 만든 거일 거예요. 처음에 윤석열이 걔들 반대쪽에 있었으니까 이게 건일 거고 거기다가 장모건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괄호 열고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에는 화이트로 지우고 검찰총장 자리에 대통령을 집어넣었겠지.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 요걸 이제 버전을 뭔가 조금 더 살만 붙이면은 똑같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민주당에서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자체는 존재 자체가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치명적 남자? 아니. 검찰총장이고 평생 검사만 하던 제가 대선조를 오르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불행이라고요. 그렇죠. 칼제비는 주방으로 오지. 칼제비는 주방으로 가야지. 그리고 도마질을 하는 예. 것이 칼제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제기되는 뭐 측근들에 관한 문제. 뭐 윤대진부터 시작해서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개입하는 검언 유착 사건은 작은 사건입니까? 윤석열의 최측근인 자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동아일보 채널 A 이동재랑 짬짬이 했던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다 치명적 결함인데 저쪽은 대선에 대응 논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나를 탄압한다 쪽으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딱 그런 논리 있잖아. 이준석에 대해서 누군가가 야 이거 문제 있다 했더니 그게 문제 있었으면 이미 뭐 어쩌고 털렸을 거다 뭐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엑스파일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윤석열 자체가 출마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약간 음모론적 시각에서 당대표가 이준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을 실제로 좌우하고 있는 그 뒤에 배경 세력들은 이 윤석열은 대선 후보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인 대선 후보로서 유승민, 김무성, 오세훈 이 셋을 두고 실제로 새 판을 짜야겠다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지금 나가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신호로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순간 바로 황보승이를 수석 대변인으로 지명했잖아요. 황보승이는 사실 김무성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그 이전부터도 김무성하고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황보승이를 바로 수석 대변인으로 꽂음으로써 김무성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윤석열을 완전히 나가리 시켜야지 오세훈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재명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키워낼 수가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성철처럼 원래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유명해지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언론에서 판을 이해하고 대응을 해주면 윤석열을 단시간 안에 그냥 나가리 시킬 수 있는 나가리 시킬 수 괜찮아. 있는 나가리 좋다. 예, 윤석열한테 어울린다. 아주.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장성철이 페북이 갑자기 뜬 게 이렇게 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토사구팽의 이제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요거를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등이 만든 엑스파일이다라고 말하는 그쪽의 선동인 거고 이쪽에서 그렇게 대응했을 가능성도 없고 아니, 그럼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그리고요. 그런 치명적인 뭔가가 있다면요. 이게 대선이라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미 대선 후보 직거리를 총장 때부터 했는데 그게 이미 진작 터졌겠죠. 난 그렇게 일단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을 낙마시킬 만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엑스파일을 민주당이 만들었을 가능성은 저는 일단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토사구팽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공감할게요. 근데 그 이동훈이 그걸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개쓰레기구만 하고 뛰어내리겠다.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옆에 있다 보면은 자기가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거를 보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 돌파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공수처에서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수사받는 부분도 해결해야지. 지금 돌파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진짜 별것도 아닌 문제들 하나하나마다 전부 발끈발끈 하고 있고 이건 아니야 번복해 이러고 있으니 쟤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사실 엑스파일은 저는 예전부터 다들 야권에서는 가지고 있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그 엑스파일이라는 게 정말 말초적이긴 하다. 윤석열이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요거 반대 효과도 있어요. 막상 깠더니 다 알려진 내용들이라고 네. 하면 오히려 기임이 세고 윤석열을 검증한 효과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 그러니까 나는 그랬잖아. 그렇게 대단한 게 나오진 않을 거고 이미 알려진 것들이 주일 거다라고 이야기해 김을 빼놔야 돼요. 그런 얘기 하나 있고요.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할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부인의 김건희의 박사 논문이 사주궁합 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라웠던 사실 최근에 알게 된 거. 미대생인데. 그 김건희의 첫 번째 동거남이었던 양재택 검사의 엄마가 무당이었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방식으로 사주궁합 관상 뭐 점 이런 거를 굉장히 맹신하는 저번에 그 양희삼 목사가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금요일 날 방송에서 윤석열이 출마선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택일이 안 돼. 택일 중이다. 무당들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점쟁이들한테. 7월 3일로 지금 날짜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쪽 패티시가 있는 거예요. 양재택의 엄마도 무당이었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제보 좀 주세요. 찾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는데 대전으로 유력 추정이 되긴 하는데 궁금합니다. 보러 가려고요? 제가 한번. 그러고 남는 그거는 취재 차원에서 잠행이라고 해두죠. 근데 이게 김건희 문제만이 아니에요. 윤석열 멘토 중에 하나가 스님이라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역술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홍석현 만나고 그럴 때 왜 관상가 보러 갔다 오고 했다잖아요. 이복의 관상가 양반. 얘네들 진짜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예를 들면 언론사의 말초적인 기레기들이 윤석열은 왕이 될 상이다. 열골까지는 그냥 웃길 수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기 몰두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좀 이상하긴 했죠. 근데 박근혜가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쪽 애들은 왜 자꾸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니 양재택의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누군가가 유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맨 처음에 윤석열이가 왕이 될 상이다 그러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나온 관상은 뭔지 아세요? 악어의 관상을 가지고 있대요. 악어의 관상이 왜 대통령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악어의 관상을 가지고 그거 아니야? 고양이 상이냐 강아지 상이냐 뭐 그런 종류 아니야? 뭐 턱조가리가 크고 뭐 이러면서 악어의 관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소리를 또 주변에 나왔었고 근데 요즘에도 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 윤석열이 할 줄 아는 말이 저거밖에 없나? 진짜 아무리 구수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동문서답하고 대답을 못 할 수 있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 역술인들이 얘기하는 것만 밖에 나와서 말하고 나머지는 말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보시면 윤석열이 또 미는 게 뭐야? 왕이 될 상 다음에 미는 게 나는 태산 같은 사람이다 이걸 밀고 있거든요. 태흥요? 태산. 아, 태산. 난 태산같이 움직인다. 근데 태산같이 한 시간마다 말을 바꾸고 태산같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뭐가 태산 같은 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말은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윤석열이 김건희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태기를 관련해서도 윤석열이 직접 다 이렇게 굿판 돌아다니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관심이 많고 한때 시어머니였었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말은 김건희 마음에도 영부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태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한테 지금 들어있는 의혹이라던가 이런 각종 불법적인 일들도 뒤집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위험한 캐릭터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미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칼잡이가 대선 후보 1, 2등을 달리는 이상한 나라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검사였지만 각종 사회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박명록의 지평선이라고 쓰고 이런 짓거리 하는 자가 결국 나오는 얘기라는 게 어떤 아젠다로 고민한다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약간 미신적인 걸 신봉하는 본인, 부인. 잘하면 청와대 관저에 옛 대통령 되면은 그 신당 하나 만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윤석열이 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국정조사 같은 데 나와서도 하는 말이 자꾸 자기를 지켜보래요. 지켜보세요.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거 무당에 하는 말 아니야? 아니 아무 대답도 못하면서 매번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켜보세요. 차차 근데 자기는 뭘 모르는 것 같아. 난 이게 그냥 허언증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구수에 저는 이제 학생들만 계속 보고 살았으니까 구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외워. 내용 이해를 못해. 사건 분석이 안 돼. 무조건 외우는데 가면 A를 묻잖아요. 윤석열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 한번 보세요. A를 묻는데 자꾸 B를 얘기하거든요. 묻지도 않은 걸 자꾸 얘기해. 걔네들이 항상 그래. 시험장 가갖고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A를 물은 건데 B를 막 죽어라 꽉 채우고 온 거야. 열심히. 근데 이런 애들이 허언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차차 알게 된다라는 게 이게 다 거기서 온 게 그러니까 아닐까. 현대 사회에서는요, 뭐 마차님처럼 가끔씩 정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진짜 재미로. 이게 지금 한국 그 불교라는 게 좀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는 불교들이 되게 많아요. 동네 어디에 절표시 있죠. 예. 근데 그 분명히 우리가 알기엔 점집인데 왜 이게 있냐면은 한국 불교가 이제 토속 신앙 등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굳이 말하자면 도교라든지 이 결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스님이 아닌데 꼭 부를 때 야수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부르고. 상당히 그 불교하고 토속 신앙이 결합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정규 스님이 아닌데 스님이라고 막 받고 막 보살이라고 받고 있잖아. 맞아요. 여기를 막 너무 막 몰입해서 이게 이렇게 몰입하기 시작하면요. 세상 이런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내가 지금 대선 출마하는데 지금 택이라우로 다니고 있다 이런 소문하면 얼마나 공격을 받겠습니까? 귀여워 보이긴 한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게 윤석열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윤석열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그 허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그 지금 당장에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머릿속에 크게 있는 이름을 찍는 것 뿐이지 그 이름이 바뀌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뭔가 AI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요. 실제로 대통령을 뽑기 전에 AI가 온갖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를 가상체험만 해보게 하면 절대 안 찍을 거예요.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